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퀀트의 개념을 알게 되고, 퀀트는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저는 퀀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퀀트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더 자세하거나 좀 전문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전문가가 하는 그런 방송을 보시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퀀트의 개념은 이랬어요. 정량적이고 계량적인 회사의 어떤 가치를 측정을 해서 그것이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 제가 그 다음 달에 베트남으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됐어요. 베트남은 저는 처음으로 여행을 하는 곳이에요. 호텔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필리핀은 많이 가봤거든요. 뭐 세부나 마닐라나 이런 쪽은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이미 제가 알고 있는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은 어떠한 점이 좋고 위치는 어떠한 점이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세부나 마닐라에 가족여행을 가게 된다면 저는 어떤 계량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호텔을 결정하지는 않겠죠. 그냥 내가 가봤는데 괜찮더라, 그런 호텔을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베트남은 제가 여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호텔이 어떤 점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물론 돈이 많다면 비싼 호텔이 아무래도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투자라는 관점으로 보면 가성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비싼 호텔을 비싸게 주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호텔을 그것보다 적은 돈을 내고 숙박을 할 수 있다면 나한테는 그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퀀트가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호텔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저는 가족이 좀 많이 움직여요. 한번 가족여행을 가면 제가 아이가 넷이나 되다 보니까 아이 넷, 와이프, 그리고 뭐 어머니 아버지도 늘 모시고 가거든요. 총 8명 정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호텔도 방을 2개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어떤 형태,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꼭 욕조가 있는 것을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와이프는 놀러 가서까지 그 아침을 챙기기가 힘드니까 조식이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호텔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가 필리핀을 다시 간다면은 뭐 이런 데이터에 따라서 뭔가 검색을 하거나 그런 호텔을 찾아보거나 하는 노력은 필요 없겠죠. 제가 이미 여러 호텔을 가봤고 그 중에서 우리 가족의 여행에 편안한 그런 호텔을 그냥 결정해서 예약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베트남 여행은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호텔 검색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아침 조식이 있어야 되고, 또 시내하고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 정도 돼야 되고, 해변 근처여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제가 원하는 호텔의 타입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그 호텔 사이트에는 데이터화가 되어 있겠죠. 그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호텔을 결정을 하겠죠. 이 조건들을 많이 추가하면 많이 추가할수록 내가 원하는 호텔에 가까운 그런 호텔을 찾을 수는 있지만,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합되는 호텔의 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또 하나씩 빼기도 하죠. 모두가 원하는 호텔을 찾아봤더니 예를 들면 1박에 뭐 30만원 이상은 주어야 되겠더라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욕실은 포기하자, 검색 조건을 빼면 더 많은 수의 호텔이 검색이 되겠죠. 호텔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가격이 보다 저렴한 호텔도 더 추가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 주식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호텔을 검색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영업이익이
적어도 5% 이상은 꾸준히 나오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 갑자기 뭐 큰 수익을 주는 그런 회사보다는 잃지 않는 그런 안전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뒤따르다 보니까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이 있는, 맨 처음 생각했던 안전 마진은 배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종목을 찾는 조건 중에 배당 수익률이 뭐 연간 3% 이상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도 하나 추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로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조합으로 저 PER, 저 PBR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투자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뭐 당연히 저도 그런 기본적인 항목들은 추가를 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온갖 조건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조건들을 넣었어요. 예를 들면은 호텔로 따지면은 그냥 수영장 있고 조식 나오고 요 정도만 찾으면,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되는데, 주식 투자는 돈이 걸린 거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깐깐하게 골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 게, 호텔을 잘못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여행기간, 제가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데 일주일간만 불편하고 뭔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주식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주식 투자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주식이 하락하면 한강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종목을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호텔을 선택했을 때보다 더 깐깐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호텔을 고를 때도 되게 깐깐하게 고르던 사람들이 주식은 그냥 누가 좋다더라 하면은 사고, 누가 추천해주면 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었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며칠간의 휴가가 걸린 호텔도 엄청나게 깐깐하게 고르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뭐 대충 주식을 골라서 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인 거죠. 제가 이제 퀀트에 따라서 종목을 찾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주식 투자는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박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룰렛 게임을 하면 빨간색이 지금까지 10번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검정색이 한번 나올 때쯤이 되었어, 뭐 이런, 그게 뭐 감이나 확률이나 뭐 이런 거일지라도 여러 가지 분석을 나름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바보가 된단 말이죠. 그냥 운에 맡긴다라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도 더 실력 좋으신 고수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PBR이라든지 PER이라든지 뭐 ROE라든지 뭐 이런 용어조차 모르고 투자를 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용어를 모르고 투자를 했다, 그분들은 모두 도박을 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좀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도박이었구나. 그러니까 주식 투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퀀트의 개념으로 종목을 찾았는데 깐깐하게 찾다 보니까,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 PER 그리고 저 PBR 주식, 그러니까 한 2,000개의 종목들 중에 가장 PER이 낮은 종목 10개 하고 PBR이 낮은 종목 10개를 합산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퀀트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저는 좀 더 욕심을 냈어요. 처음에는 좀 더 깐깐하게 조건을 달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주식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한 20-30개 정도 조건을 걸었더니 뭐 종목이 막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건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한두 개가 더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한 20개 정도를 제가 발굴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죠. 자, 이 종목들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을 대상으로 내가 달러에 투자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거죠. 주식 투자를 하는 시스템도 갖추어 놨고, 그리고 투자할 대상도 이제 선정할 수 있게 된 거죠. 퀀트로 종목을 발굴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돈을 잘 벌었던 회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산업이나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무선 호출기를 만들던 회사가 있었는데 휴대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갑자기 휴대폰이 나오면서 무선 호출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는 더 이상은 돈을 잘 벌 수는 없겠죠. 자, 이런 회사를 걸러낼 수는 없다라는 게 퀀트의 문제점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까지 돈을 잘 벌었다라는 것은 그 회사에 자본이 축적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돈을 벌어본 회사라면 시장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자본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선 호출기 사업을 하던 SK텔레콤이 휴대폰 사업자가 되고, 그리고 LTE를 제공하는 그런 통신 서비스로 발전을 한 거잖아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돈을 잘 벌어본 사람이 또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양 사업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회사라도 과거의 그 데이터 그리고 축적된 자본력이면 신규 사업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또 다른 사업도 잘 해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 대표적인 회사 중에 이마트가 있죠. 쿠팡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업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거의 30만원 넘었던 그런 주식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근데 저는 이마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컨트로 찾아봐도 이마트는 어느 정도 그 제가 원하는 조건 안에 드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돈을 잘 벌어왔지만 과연 앞으로도 그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유통업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자본력도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마트에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오늘도 샀죠. 14만 4,500원에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마트는 제가 이미 달러 같은 투자 대상이라고 제가 결정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그 달러 같은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달러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마트는 추가로 하락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좋아요. 더 하락하면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죠. 14만원에 매수를 하고 13만원이 되면 또 매수를 해요. 그리고 12만원이 되면 또 매수를 해요.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 멈추는 날은 오겠죠. 10만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지점이 바닥이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내려갔다가 지금 수준으로 돌아와만 주면 저는 돈을 벌게 되겠죠. 달러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러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면 저한테는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달러를 더욱 주시하려고 하는 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떨어지는 순간부터 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제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이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마트고요, 또 하나는 한화생명이에요. 둘 다 현재 상황이 엄청나게 힘들죠. 근데 저는 제가 투자하는 시스템으로는 더없이 좋은 주식들이에요. 하방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상방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도 어느 정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얘기가 이제 잠깐 딴 곳으로 샜는데, 하여튼 퀀트로 종목을 발굴한다라는 게 뭐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하는 주식 투자 시스템에는 되게 궁합이 잘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제 블로그를 아시는 분들은 퀀트의 개념을 활용한 공개 포트폴리오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퀀트의 개념으로 조건 검색을 해서 19개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퀀트로 찾은 종목이라고 하지 않고 퀀트의 개념을 활용한 이라고 이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퀀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하고 있는 게 퀀트의 개념하고 비슷하다라는 정도 수준인 거지, 진짜 제대로 된 퀀트를 하시는 분들은 뭐 백테스팅도 하고, 그리고 무슨 알고리즘 같은 걸 짜가지고 뭐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퀀트는 아니에요. 계량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찾은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퀀트 전문가들이 제가 그 퀀트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쟤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퀀트는 아니다, 한마디로 좀 야매 퀀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저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전에 돈을 잘 벌었다면, 예전에 훌륭했다면 앞으로도 훌륭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과거의 주가 지표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성장성이 과거 5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래의 성장성을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50등 하던 학생이 1년 후에 40등을 하고, 2년 후에 30등을 하고, 3년 후에 20등을 했다면 앞으로는 10등,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1년에 10등씩 성적이 향상됐던 학생이 어느 날 다시 100등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적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개념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제가 달러 투자를 했던 그런 투자 시스템, 그리고 달러와 같이 안정적인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그러니까 퀀트를 이용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퀀트의 개념을 활용한 이런 방식으로 달러와 같은 회사를 찾아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념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실전 투자를 진행을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